남자에게 호감을 어떻게 드러낼지 고민이 항상 있으시죠. 호감을 조금이라도 드러내야 그 남자가 각을 잡고 여러분에게 들이대겠죠. 그래서 어지간한 여성분들은 최대한 간접적으로 나름 호감을 드러내서 관계를 진전시키고자 할 겁니다. 근데 여자들이 남자에게 호감을 드러내는 방식 중에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호감을 드러냈더니 갑자기 남자가 멀어진 적 있죠. 영문도 모른 채 썸북 난 적이 있죠. 호감을 드러내는 방식에 대해 여러분들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저도 살면서 여자가 저에게 먼저 호감을 표현했던 적이 있겠죠. 이따 치자고요. 있었었어요. 젊었을 때. 제 경험담을 얘기해 드릴게요. 여자가 저에게 호감을 막 표현해요. 이 여자가 나에게 호감이 있다는 건 이제 분명히 알겠어. 그리고 나도 이 여자가 싫지는 않아. 근데 뭔가 더 가까워지기에는 싫어. 그래서 썸북 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근데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성이 잘못 호감을 드러낸다는 게 뭔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대로 호감을 드러내서 남자를 여러분에게 환장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마 듣고 나면 많은 것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그 남자와의 관계도 훨씬 쉬워질 거예요.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전남친을 칭찬하세요. 이걸 반대로 하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전남친 욕을 막 하는 거지. 전남친이 너무 싫고 다시는 그 남자랑 만날 일이 없다는 인식을 줘서 남자를 안심시키려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전남친을 적당히 칭찬해야 남자가 여러분을 더 좋게 봅니다. 자, 일단 오해를 하지 마셔야 하는 건 전남친 얘기를 많이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많이 하는 건 무조건 부작용이 있고요. 남자랑 대화를 하다가 전남친 얘기를 해야 하는 순간이 무조건 발생하겠죠. 그러면 짧게 언급하시되 전남친의 장점을 언급하세요. 그리고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서 헤어졌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대화를 마무리하라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반대로 하면 가치가 낮아 보여요. 이걸 반대로 하는 여성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저는 제외 컨설팅 사업을 하니까 이런 사례를 들어서 아는 겁니다. 전남친 욕을 왜 하지 말라는 거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과도한 비난이나 험담은 현재 대화하고 있는 남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남자도 언젠가 여러분이 전남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나중에 저렇게 욕먹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과의 관계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전남친을 심하게 욕하면 여러분이 판단력에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저렇게 나쁜 남자랑 어떻게 만났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고, 이거는 여러분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레벨이니까 만났겠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또한 전남친 욕을 길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전남친이 쓰레기라서 잊은 게 아니라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못 잊는 걸로 보인다고요. 굉장히 듣는 입장에서 불쾌해요. 심지어 막 엄청나게 전남친을 안 좋은 사람으로 묘사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정서적인 안정도에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피해자 심리에 빠져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사실 저도 궁금한 게,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진짜 여자가 남자를 엄청 마음에 들어하면 전남친 욕마저 안 하려나? 아예 전남친 언급마저 조심스러워 하려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전남친에게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막 전남친이 얼마나 쓰레기였고 걔가 뭐 어떤 애고 이런 거를 막 1시간 넘게 떠들고 이러지 말라고요. 제가 여자에게 이걸 당한 적 있어요. 썸을 탈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보고 있니? 어쩌면 저에 대한 호감이 별로 깊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전남친을 지우는 지우개로 이용된 거죠. 그렇다면 전남친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남친의 장점을 간단히 언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아서 헤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친은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갈등 상황에서 조율이 잘 안 되어서 배려심이 부족한 것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됐다. 끝. 여기서 끝. 더 얘기하지 말라고요. 딱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이 객관적이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전 연인의 장단점을 모두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이 연애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겠죠. 전남친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 절대 길게 언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하지도 마세요. 남자가 전애인에 관해 물어보면 그때서야 객관적이고 성숙한 태도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날카로운 연애 고자 군단이 반박을 할 수 있죠. 전남친의 장점을 언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도 있지 않나요? 전남친과 비교 당한다고 느낄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우려는 당연할 수 있지만 장점을 언급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객관성을 보여주고 가치를 어필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과 만났다. 하지만 그 괜찮은 남자도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졌고 지금도 아무렇지 않다. 이런 걸 드러내서 여러분이 비싼 여자라는 인식을 주는 거죠. 가볍게 여러분의 가치만 드러내고 말을 끝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상대방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일은 없어요. 만약 이 정도로 가볍게 전남친 장점을 언급했는데 기분 나빠한다? 그 남자랑 만나지 마세요. 하남자라는 증거니까 방생하세요. 그런 남자랑 만나봤자 그 자격지심 때문에 연애 기간 내내 피곤할 겁니다. 영상 내용이랑 별개로 하나 말씀해 드리자면 자격지심이 심한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긁히면 여러분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건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전애인에 관해 물어보면 가볍게 전남친의 장점을 언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헤어졌는지만 말하고 끝내세요. 절대 길게 험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두 번째, 일찍 칭찬을 하지 마세요. 잘 보세요. 남자에게 칭찬을 하는 게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남자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찍 칭찬을 하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초반 관계에서는 칭찬을 조금 늦춰야 남자가 여자에게 더 빠지게 됩니다. 뭘 모르고 하는 칭찬은 오히려 남성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 모습과 다른 칭찬을 받으면 이거를 칭찬으로 안 받아들여요. 상대방이 기대를 맞춰주기 위해 달성해야 할 미션으로 인식된다고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유발한다는 거죠. 저는 이것 때문에 썸붕이 난 경우를 꽤 많이 봤어요. 어디 다른 유튜브에서 그런 거 배웠나봐요. 남자는 칭찬을 먹고 산답니다. 남자를 자주 칭찬하세요. 이런 걸 어디서 봤나봐요. 그래서 딱 첫 데이트를 갔어. 여자가 남자를 처음부터 막 너무 마음에 들어해요. 눈이 막 벌써 하트 모양이야. 무슨 고려청자 보듯이 남자를 보는 거죠. 남자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좋아 보여. 그래서 그 마음을 숨김없이 다 드러내요. 아, 요새는 솔직한 돌직구녀가 대세지. 내 돌직구를 받아라. 이러고 호감을 돌직구로 막 던져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이 여자를 속이고 있는 걸로 느껴져요. 아, 얘가 지금 좋아하는 나의 모습은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더 가까워지면 여자가 나에게 실망할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차라리 일찍 썸붕을 내는 걸 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중학생이에요. 중학교를 가서 첫 시험을 딱 쳤어. 선생님이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다 찍었어. 근데 기적이 일어나서 찍은 게 다 맞아버린 거죠. 전교 평균이 30점인데 내 점수가 95점이야. 주위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를 천재 취급을 해요. 기분이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죠. 나중에 실력이 뽀록 날 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불안할 겁니다. 같은 심리라고요. 그리고 뭘 모르고 하는 과한 칭찬의 부작용이 또 있어요.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과도한 칭찬은 상대방의 내적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과잉 정당화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이 현상으로 인해 원래 즐겁게 하던 일도 과도한 외부 보상으로 인해 흥미를 잃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매번 야, 이거 천재적인 그림이네. 네가 피카소고 네가 고흐야. 이렇게 과도하게 칭찬을 한다면 이 사람은 점차 그림 그리기 자체의 즐거움보다는 칭찬을 받기 위해 그림을 그리게 될 수 있습니다. 썸을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를 초반부터 계속 띄워주면 남자가 여러분을 만나는 것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는다기보단 여자가 나를 띄워주는 그 비행기 느낌을 위해 여러분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자존감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이 다 채워지면 다른 여자에게 가버립니다. 다른 여자에게 갔다가 까이면 지 자존감 채우려고 다시 연락이 와요. 이거 공감하는 분들 많을걸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남자에 대해 잘 알기도 전에 막 남자를 띄워주게 되면 둘 중 하나가 될 뿐이에요. 남자가 부담을 느끼고 도망가거나 자존감 채우기 용으로 이용되다가 버려지거나 거의 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예외가 있다면 그 남자가 다른 곳에서 도저히 칭찬을 받지 못할 정도로 엉망인 남자면 예외가 되겠죠. 그런 남자에게는 과하게 칭찬을 하면 그 남자에게 충성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그런 엉망인 남자에게 충성받고 싶어 합니까? 그쵸? 여기서 또 이런 반박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상대방이 장점을 인정해주는 게 나쁜 건가요? 그럼 장점이 보여도 언급하지 말라는 건가요? 저는 칭찬 자체가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남자는 칭찬을 좋아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칭찬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냅다 호감과 칭찬을 들이붓지 말라고요. 초반부터 막 호감과 칭찬을 난사하면 처음엔 남자가 좋아할 수 있지만 점점 불편해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상황이면 남자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 여자가 이러는 걸 보니 다른 남자들이 안 만나주는 여자인가? 그럼 다른 남자가 안 만나주는 여자를 내가 왜 만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결국 남자는 이런 여성과의 만남을 서서히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감을 처음부터 냅다 들이붓지 말라고요. 천천히 나눠서 호감 표현을 던지세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여성분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남자가 호감과 칭찬을 처음에 막 들이부어서 거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엔 남자를 의심했다가 결국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남자들은 아니에요. 남자랑 여자는 심리 기제가 달라요. 이걸 이해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마음에 들어도 남자에 대해 자세하게 알기 전까지는 칭찬을 오히려 좀 자제해보세요. 그게 차라리 더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정리를 해볼게요. 의외로 남자들은 이런 여자의 모습을 더 좋아합니다. 첫 번째, 전남친 칭찬. 전남친 칭찬. 무작정 칭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남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적당히 칭찬하라고 했죠. 전남친 험담을 막 하는 건 생각보다 좋은 행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치를 스스로 깎는 거예요. 두 번째, 일찍 칭찬하지 않기. 남자를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첫눈에 반해서 막 호감도 표현하고 칭찬도 과하게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심리학적으로 다 설명해 드렸어요. 칭찬과 호감 표현은 좀 천천히 나눠서 해보세요. 오늘 내용을 잘 적용하셔서 영문도 모른 채로 썸붕이 나는 일이 없게 해보세요. 아시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